실력 따지기 10번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요 시그마를 먼저 구해보면 유리화할 수 있죠? 유리화하면 이렇게 돼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다가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앞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루트 n분의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1로 수렴하게 됩니다. 니은 이 부분을 먼저 해주면 되겠죠? 이건 쉬울 테니까 이거는 시그마 K 요렇게랑 요렇게로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자연수의 합이죠.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얘는 n이 n개 있는 거니까 n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3n제곱 더하기 2분의 1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n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극한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3으로 수렴하겠네요. 디귿 살펴보겠습니다. 디귿도 저거를 부분 분수로 쪼개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눠지겠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다가 보면 이렇게 되고 뒤앞 또 사라져서 1 마이너스 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니까 요거는 정리해 보면 통분부터 할까요? 이거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될 텐데 루트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 차수가 더 크니까 이건 0에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수렴하네요. 11번입니다. 주어진 점화식을 양변에 n을 곱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N하고 AN하고 공존하니까 이때는 수열의 합으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주면 되겠네요. n 대신에 n-1을 집어넣겠습니다. n 대신에 n-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두 식을 빼줍니다. 그래서 n 이렇게 된 게 SN에서 Sn-1 빼면 AN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AN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n 플러스 1로 나눠보면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수열로 본다면 예를 들어 bn으로 본다면 이쪽은 b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bn하고 bn 플러스 1이 같아. 그럼 bn하고 이게 다 같은 거지 수열이. 그래서 같다가 보면 누구랑 같아지면 b1이랑 결국 같아지겠죠. 그래서 얘도 계속 같아지다가 1분의 a1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an은 지금 a1이 1이니까 그냥 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는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요거 구하면 되겠고요.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합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하면 먼저 부분 분수로 쪼갤까요?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다 보가 n을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테고요. 다 지우고 남은 거는 1하고 n 플러스 1분의 1 남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 될 테니까 결국 1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a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an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부터 좀 모양을 변경해 볼게요. an은 그대로 냅두고 요 분수로 돼 있는 거 요거를 부분 분수로 쪼개주면 되겠죠. 그래서 a n 플러스 2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하고 열어서 반으로 갈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어진 점화식에서 생각해 보면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를 빼면 이게 an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약분하게 되겠죠. 이렇게 약분 하고 나면 남는 게 요거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부분합 n번째까지의 합을 구해보면 1 넣고 2 넣고 하다 보면 자 먼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다가 마지막으로 n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앞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a2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 계산하면 되는데 요 항을 생각해 보면 1이고 2고 그 다음 3이겠죠. 다시 2 더하기 3에서 5 나오겠죠. 5 더하기 3, 8. 그래서 an은 점점 커지는 수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발산하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구하려는 급수를 부분합을 지금 구했고 그거의 극한값 계산하면 되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생각하면 되는데 a2는 2죠. 그래서 2분의 1 빼기 무한대분의 1을 생각하면 되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겠네요. 13번입니다. 두 방정식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연립해야겠죠. 두 식을 연립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 교점의 x좌표를 an과 bn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두 근의 합은 9,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c에서 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급수의 합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 먼저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n분의 1, bn분의 1 하면 곱분의 이게 통분해서 쓴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9 이렇게 될 테고 마이너스로 9로 묶은 다음에 이 분모 부분만 부분 분수로 쪼개주면 되겠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급수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먼저 부분합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부분합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9는 있고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요 부분 분수는 이제 앞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금방 하겠죠. 요거 남는 거는 마이너스 9랑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니까 요거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첫째 항이 1인 두 등비급수가 각각 수렴한대요. 그래서 AN을 첫째 항이 1이고 공비는 RA, 그 다음 BN을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B인 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둘이 더한 게 3분의 8이래요. 그래서 급수는 덧셈이 성립하니까 각각 계산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1-RA분의 1 하고 1-RB분의 1 한 게 3분의 8이다. 이거 통분해 볼게요. 마이너스 RB, RA, RB 분의 2 한 개 3분의 8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6 빼기 3 이렇게 될 테고요. 8 빼기 더하기 8.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곱한 게 이제 5분의 4라고 하는데, 그럼 AN, BN은 RA, RB의 n-1 이렇게 되겠죠? 요거 가지고 식을 세어보면, 그럼 1 마이너스 공비, 이게 공비죠? 분의 1 한 개 5분의 4다. 서로 역수. 정리해주면 RA, RB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온 값을 RB 값을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어 주면 그럼 이게 마이너스 2 되겠네요. 그럼 8 빼기 마이너스 2랑 6이랑 똑같은 거니까 6, 8 빼기 2 이렇게 지워지겠어요. 그래서 남은 것들만 계산하면 이렇게 이제 같이 해주면 RA 더하기 RB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합하면 0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2분의 1 두 개 나올 텐데 둘 중에 하나는 RA, 하나는 RB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수렴하는데 베타가 더 크대. 그럼 요거를 공비로 가지면 계속 더하기만 하는 거고 얘가 공비인에는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공비로 갖는 게 이게 BN이겠다. 계속 더하니까. 그러니까 베타가 크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RB다. 그럼 얘는 RA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거의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제곱은 그냥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될 테고 얘는 첫째 항은 1의 제곱해서 1일 테고 공비는 RA의 제곱 이게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RA의 제곱분의 1 빼기 2 요거 AN, BN의 합은 문제에서 이제 5분의 4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더하기 그 다음 BN의 급수 그래서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RB의 제곱 분의 1 첫째 항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누가 RA이고 RB냐라고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어차피 제곱해서 쓸 거니까 4분의 1 4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 이게 이제 15분의 16 나오게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0.AAA 얘는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A죠. 그럼 0.0B 점 이렇게 한 거는 90분의 B 이렇게 될 테고 0.00C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기억하나요? 이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9, 0, 0 점이 있으면 9고 없으면 0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9, 0, 0 분의 C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가운데 거 제곱 등비 중앙 써서 가운데 거 제곱하면 양쪽 끝에 이렇게 곱한 거랑 같대요. 정리해주면 B의 제곱은 A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ABC도 등비 수열이다. 근데 지금 1과 9 사이에서 골라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A는 2고 B는 4고 C는 8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일단 문제를 천천히 볼게요. x가 0과 1 사이라고 하니까 그럼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1보단 작겠네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로그 2의 x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음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가우스 기호가 나왔는데 로그 2의 x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쓸게요. 우리가 상용 로그 할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모든 수는 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때 n은 정수, 고 알파는 0에서부터 1 사이인 소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로그 2의 x가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이 n의 값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그렇죠. 같이 생각해주면 n은 0보다 작은 정수가 되겠네요. n이 만약에 0이면 이건 양수잖아. 그럼 합쳐서 양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n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걸 생각해 보면 요거를 가우스로 나눠줬는데 이 가우스 씌운 얘가 뭘 뜻하냐면 정수 부분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가 있어? 1과 2가 있고 여기에 x가 있어. 그럼 가우스 x는 몇이야? 이건 1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x는 지금 1. 몇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가우스를 씌우면 요 정수 부분과 가우스가 아닌 요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 더하기 0. 몇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나온 요 정수가 가우스 x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로그 2의 x에 가우스를 씌웠다.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그렇죠.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바꿔서 써보면 로그 2의 x는 n 플러스 알파라고 그대로 쓰고요. 여기 가우스를 씌우면 n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1 더하기 n분의 알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웠더니 이게 1 나왔대. 이렇단 소리는 옆으로 옮겨가서 생각해. 이렇단 소리는 1 플러스 n분의 알파가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가우스 씌웠는데 1 나왔으니까 이 값은 1. 몇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 몇이다. 이걸 부등식으로 써주면 이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서 다 1씩 빼주면 이렇게 될 테고 다시 n을 곱해줄 거예요. 곱하기 n인데 요 n 음수죠? n 음수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걸 생각하면 n이 이제 음수인데 알파는 음수보다 크다 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알파가 음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얘기죠. 왜냐면 알파가 0에서 1 사이가 되거든. 그 다음에 요거는 알파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또 알파는 어떤 범위에 있어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려면 알파가 몇이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또 0보다 크거나 같기도 해야 되니까 알파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로그 2의 x는 어떤 n이면 알파는 0이니까 n이고
요 n은 뭐냐면 0보다 작은 음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그러면 2의 n 이렇게 하면 되는데 2의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 전부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쓰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애들이 전부 다 x인 거야. 그래서 이런 값들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다 더해주면 1이 되겠죠? 17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서는 알파의 n제곱, 베타의 n제곱 등비수열 모양으로 돼 있었죠? 아마도 수렴하나 봐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이제 두 근을 그냥 일단은 구해보면 이게 두 근이 9분의 3 뿔마 3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절대값이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를 공비로 하는 베타 n제곱이나 알파 n제곱은 둘 다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3분의 2,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9분의 1인 상태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급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요건 냅두고 베타의 n제곱부터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빼기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해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통분 해주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죠? 요거 없애고 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남는데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요 값은 1 마이너스 알파 이거 이제 전개해 주면 되겠다. 1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분의 1 요거 값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 2분의 9가 나오니까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지금 두 조건을 만족한데요.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자, 마이너스 A 공비가 A분의 B인데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되어야겠죠? 자, 요 상태에서 가도 조금 바꿔볼게요. 가가 수렴하는데 분모에 제일 큰 게 4의 n제곱이잖아. 그래서 4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좀 나눠볼게요. 그럼 1 더하기 4분의 3의 n제곱 분의 4의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4 빼기 2의 4분의 b의 n제곱 요게 이제 3이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걸 알게 됐어요. 요거는 a는 숫자고 1도 숫자야. 결국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애는 요 녀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 1이냐 뭐 이런 것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4분의 b의 절대값이 1보다 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발산하잖아. 그럼 얘는 발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건 0이고 이렇게. 그러면 1분의 a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니까 원래 3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립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절대값 4분의 b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그럼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할 테니까 남는 건 a만 남는데 이게 이제 a가 3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대값 4분의 b가 1이다 절대값으로 하지 말고 4분의 b가
1이다. 이렇게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차피 또 마찬가지로 0일 테고 요건 그럼 1이 되니까 a-2가 3이다. 그러면 a는 5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네 번째로 4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그럼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진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동하니까 수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요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a가 3이고 a가 5 둘 중에 하나니까 a는 0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니까 전부 다 a를 곱해주면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만족하면서 이거랑 이거일 때 b 값을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래 나와야 할 b는 4분의 b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b는 마이너스 3 이거 좀 풀어서 쓸까요?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 쭉 있다가 2, 3 이렇게 되는데 지금 b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a가 3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들만 골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은 빼줘야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도 이제 b를 구해보면 b가 이제 4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 범위를 만족하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5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5랑 5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만족하죠. 그래서 요것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는데 a 더하기 b는 여기서 9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3일 때랑 이렇게 되니까 1, 2, 3부터 시작해서 5까지 4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9랑 1이어가지고 합하면 10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요 길이를 이제 ln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요 ln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제곱해서 구하는데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합의 제곱에서 곱을 4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제곱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되니까 9n제곱 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게 이제 합의 제곱이고요. 곱을 이제 4개 빼면 되니까 27의 n제곱 분의 1을 4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정리해 주면 81의 n제곱 분의 9의 n제곱 더하기 1 하면 되고 요것도 81의 n제곱으로 고쳐주면 4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 더하기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요게 다시 81의 n제곱 분의 9n제곱 빼기 3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써주면 9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빼기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ln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ln은 루트를 벗기면 제곱을 없애면 되니까 9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빼기 1 해서 3분의 1의 n제곱 빼기 9분의 1의 n제곱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따로따로 해주면 되겠죠. 얘 따로 얘 따로. 그래서 1-r 분의 첫째 항 빼기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답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 점 중에 모두 자연수인 점을 이제 쭉 써놨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직선이 이렇게 긋지 말고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y는 3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점, 이 a1, b1으로 자연수 처음 나오는 점은 3,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y좌표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3분의 1 x니까 3하고 x랑 약분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x가 이제 3의 배수일 때 y가 이제 자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 2, 그 다음은 6, 3, 그 다음은 9,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면 a에는 3의 배수다. 그럼 그때 b에는 x좌표에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니까 그럼 b에는 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n, bn 분의 1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요거는 많이 해봤죠. 부분분수로 쪼개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건 많이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요거 부분합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이제 0이 될 테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가우스 기호가 나와서 이제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요. 얘네 둘을 따로따로 살펴보면 항 번호가 하나만큼 차이 납니다. 여기는 n이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니까 좋아. 부분합부터 먼저 구하면 될 것 같아요. 1 넣으면 2분의 a 빼기 2의 제곱분의 a 이렇게 될 테고요. 더하기 2 넣어. 3 넣고 4 넣고 계속 넣다가 마지막으로 n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뒤앞 또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2분의 a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 0으로 수렴하겠죠? 이거 0으로 수렴할 테니까 남는 건 가우스 2분의 a 이렇게 하나 남는다. 근데 얘가 몇이다? 3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우스 기호가 3이다 라는 소리는 이 안에 있는 2분의 a가 3점 몇이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걸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2분의 a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6 그러면 a는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다 해주면 되니까 a를 6, 7로 해서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요 수열이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요거를 좀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줘 볼게요. x가 1, 2, 3, 4, 5 1234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분의 x 하면 1234.5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워. 그러면 정수 부분만 나오니까 1234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시 10을 곱하면 1234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에는 어떻게 했냐면 4의 n승에서 얘를 뺐으니까 이런 경우에 x에서 10 곱하기 10분의 x 이렇게 가우스 씌운 걸 빼면 뭐만 남습니까? 12345에서 12340을 뺀 꼴이니까 5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5는 뭐냐면 x의 1의 자리 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AN은 뭘 뜻하냐면 4의 n제곱에 1의 자리에 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N을 이제 순서대로 써보면 4에 1, 4 한 번 곱하면 4, 4, 4, 16. 여기다 4를 곱하면 또 4, 4를 곱하면 또 6. 이렇게 해서 4, 6, 4, 6 이 반복되는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0의 n제곱분의 an 하게 되면 10분의 4, 10의 제곱분의 6, 10의 세제곱분의 4, 10의 4제곱분의 6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홀수항들 1 마이너스 공비가 100분의 1이죠. r분의 첫째 항 10분의 4 이게 이제 홀수항들. 그 다음 짝수항들을 계산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100분의 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계산하면 답은 99분의 46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먼저 우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시그마는 그대로 냅두고 이거를 6 곱하기 6의 2n-2 분의 a라고 보고요. 그 다음 요거는 36으로 묶어내서 6의 2n-2 분의 b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써주면 이게 6분의 a 더하기 36분의 b 한 거에 36분의 1의 n-1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고 공비는 3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될 테고 얘를 정리해주면 35분의 6a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p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소린데 문제에서 a는 0과 6 사이의 정수, b도 0과 6 사이의 정수니까 6a 더하기 b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p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이렇게 약분이 돼야겠네. 그럼 약분이 되려면 요 6a 더하기 b는 뭐가 돼야겠어요? 그치, 얘는 35의 약수가 돼야겠지. 그럼 35의 약수가 되는데 이 35는 약수가 1, 5, 7, 35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그럼 약분해서 p분의 1 되는데 그럼 p가 2개, 소수 p가 2개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p가 될 수 있는 게 1, 5, 7, 35 중에 뭐가 되겠어요? p는 5랑 7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p의 합은 12가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좌변도 이제 등비급수, 얘도 등비급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 r분의 첫째 항 더하기 1 r분의 첫째 항 한 개 2 루트 2 빼기 2다. 정리해주면 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사인 세타 더하기 여기도 코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2 루트 2 빼기 2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사인 세타분의 1 빼기 1 코사인 세타분의 1 빼기 1 한 개 2 루트 2 빼기 2다. 그러면 빼기 1 빼기 1 빼기 2 이렇게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해서 정리해주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나눈 꼴이 되겠죠? 요게 2 루트 2다.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 루트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요걸 x로 둘게요. 이래 놓고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한 개 우변 제곱하면 8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풀어주면 되겠네요. 8x 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이다. 그래서 x를 구하면 이게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는데 이 범위에서는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인 값을 골라야 되니까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요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기금이 있고 장학금이 있어. 근데 처음에 기금이 14억 원이에요. 이 상태에서 운용해서 연말까지 120%의 이익을 내서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20%의 이익을 냈다고 했으니까 14억에다가 곱하기 1.2만큼의 돈이 모였겠죠. 요 1은 원래 있던 14억, 요 0.2는 20%의 이익 합쳐서 이제 1.2를 곱해주면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이 되겠죠, 이게. 그쵸? 요 금액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곱하기 0.4 하면 요게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장학금으로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그러면 40%는 장학금을 썼으니까 요게 이제 뭐라고 그랬어? 요게 기금 플러스 이익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0%는 썼으니까 몇 프로 남아야 돼? 60%가 남아야겠죠? 그래서 14 곱하기 1.2 곱하기 60%가 다시 기금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하여라고 그랬으니까 그 금액이 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 똑같이 한대. 그러면 요 금액이 어떻게 불어나게 되겠어? 연말에 가면 20% 이익을 낸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곱하기 1.2 해줘야죠. 그래서 곱하기 1.2 하면 14 곱하기 1.2의 제곱 곱하기 0.6 되겠네요. 이건 뭐다? 이건 역시나 기금 더하기 이익이다. 1.2만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1.2 하나만 곱했죠. 20%의 이익을 낸 거야. 요 모인 기금 더하기 이익의 40%를 다시 장학금으로 쓰고 나머지 60%는 1.2의 제곱 곱하기 0.6 여기까지가 기금 더하기 이익인데 여기에 60%니까 0.6을 또 곱해야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기금이 되는 거야. 연초 기금. 그래서 이 기금을 다시 20% 이익을 낸다고 했으니까 1.2를 한 번 더 곱해주고 장학금은 이게 이제 기금 더하기 이익 여기에서 40%를 장학금으로 쓰고 나머지 60%는 다시 기금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계획대로 끊임없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때 장학금의 총액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써볼게요. 공비가 몇이야?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1.4 아니 14 여기 있고 0.4는 여기 있고 1.2 하나 있고 하니까 1.2 곱하기 0.6 여기서도 넘어갈 때 1.2 곱하기 0.6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첫째 항은 14 곱하기 1.2 곱하기 0.4 이게 이제 첫째 항이 되겠고요. 공비는 1.2 곱하기 0.6 이게 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0.7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R 분의 첫째 항 요거 계산해 주면 2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4억. 26번입니다. 코사인 EX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와 그래프의 X축 부분, X축의 양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서 원래 한 주기는 2파이를 2로 나눠서 주기가 파이.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4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여기가 4분의 5파이, 4분의 6, 4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네요. 그래서 요런 애들만 모아서 그거를 수열 xn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지금 xn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4분의 홀수 파이 되니까 4분의 2n-1파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급수 파이 제곱 1부터 무한대 xn이니까 4분의 2n-1파이 곱하기 xn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2n 플러스 1파이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4분의 파이 16분의 파이 제곱 하게 되니까 정리를 해주면 16에 무한대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부분합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1 넣으면 부분분수로 먼저 쪼갤까요? 1은 b-a 분의 1 하고 이렇게 쪼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계산해 주면 2분의 1은 다 공통으로 있을 테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지워지겠죠. 지워지고 남은 것들이 이런 것들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급수의 합을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 16은 원래 있던 거고 그래서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8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문제에서는 이거 이렇게 계속 길이를 이제 계속 구해달래. 근데 이렇게 구하지 않고요. 뭐부터 할 거냐면 가로들을 먼저 다 더하고 그 다음 세로들을 따로 더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볼게요. 가로를 먼저 구할 건데 부분합부터 구해볼게요. 가로 부분합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가로 부분합인데 첫 번째 가로의 길이는 요만큼이죠. 그래서 1에서 x1인 요 4분의 3을 빼면 되는데 일단 숫자를 안 쓰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x0에서 x1 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두 번째는 요 길이는 그럼 x1에서 x2를 빼주면 되겠네요. x2 이런 식으로 계속 빼서 n번째에서 pn, qn 빼면 되니까 xn-1에서 xn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뒤앞 또 사라지게 되면서 x0 빼기 xn 이렇게 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로들을 계속 더할 거야. 이렇게 계속 더하면 부분합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x0 빼기 xn 이렇게 될 건데 이 xn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렇죠. 2분의 1에 수렴하게 되겠죠. 여기서 x가 아니고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때 xn은 2분의 1로 이렇게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x0는 1이고요. xn은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니까 가로의 합은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로 부분합을 구해서 그걸 이용해 갖고 세로의 합들을 다 구해 볼 겁니다. 세로 부분합. 그럼 세로는 처음에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1 빼기 x0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니지. x0의 제곱이 아니고 요 길이는 전체에서 요 길이를 빼주면 되는데 그게 이거랑 같죠? 그래서 x1 집어넣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는 x0의 제곱에서 x1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y좌표 길이 빼주면 되죠.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 첫 번째 세로 길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로의 길이를 빼려면 여기에서 요 높이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써줘 보면 x1의 제곱에서 x2의 제곱을 빼야 이게 x1의 여기가 x1의 제곱, 여기는 x2의 제곱. 그러면 요 길이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xn-1의 제곱에서 xn의 제곱 이렇게 빼주면 이게 부분합이 되겠다. 그럼 역시나 뒤합 사라지게 되면서 x0의 제곱 빼기 xn의 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의 합을 다 계산해서 구해보면 역시나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x0는 1이고 1의 제곱에서 xn은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니까 2분의 1의 제곱을 빼면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가로의 합과 세로의 합을 더해서 4분의 5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8번입니다. 28번은 이거 이렇게 해서 길이를 계속 더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구할 거냐면 AM1부터 길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선 정리를 쓸 거예요. 중선 정리 기억하니?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중선 정리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B의 제곱. 왜냐면 M이 중점이니까 이렇게 중점일 때 쓰는 정리예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 하고 AM의 제곱 더하기 BM 제곱 이렇게 하는 게 중선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주면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 하고 AM1의 제곱 더하기 요거 길이는 4죠? 4, 4, 16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M1의 제곱은 계산하면 10이고 AM1 길이는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먼저 구했고요. 이게 이제 루트 10이래요. 이렇게 구해놓은 상태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합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대각선을 먼저 구해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대각선이라는 말이 표현이 맞겠냐마는 어쨌든 기울어진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M1, M2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M1, M2부터 구할 거니까 이거 제곱 16 더하기 이거 제곱 10은 2배 하고 M1, M2의 제곱 더하기 요거는 6의 중점이니까 3 이렇게 되겠죠? 3, 3은 9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1, M2 제곱 요거 계산하면 4 이렇게 돼서 M1, M2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보면 M1, M2 요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여기 중점이에요. 그럼 얘도 중점이잖아. 그럼 중점끼리 연결했으니까 어떻게 해? 길이가. 그렇죠. 반으로 줄겠죠. 다시 중점이니까 또 반으로 줄고 또 반으로 줄고. 그래서 대각선들의 합
합을 계산해주면 공비가 2분의 1인 긍비급수가 되겠죠.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2 해가지고 합은 4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 이해됐니? 우리가 삼각형에서 중점끼리 연결하면 길이가 2분의 1로 줄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한 거죠. 요 M3도 중점, M4도 중점끼리 연결했으니까 요 M3, M4는 M1, M2의 절반이겠다.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합을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각선은 다 더했으니까 이번엔 가로선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가로선은 첫째 항이 몇이에요? 이게 첫째 항이죠. M3, M2. M2, M3는 역시나 중점끼리였으니까 요 길이의 절반이 되겠다. 그래서 M2, M3 길이는 CM1 길이의 절반이니까 2고요. 마찬가지로 공비는 2분의 1일 테니까 그럼 합을 계산해보면 1-r분의 첫째 항 해서 역시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구한 AM1하고 대각선하고 가로선 이거를 전부 다 합쳐주면 요게 루트 10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